명목상 행정관이었다가 이제 경호관이 된 사람이 이영선이고, 그리고 헬스 트레이너 행정관으로 들어간 사람이 윤전추였는데, 그들의 박근혜 정부에서의 업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라는 게 질문입니다. 그 증인이 어쨌든 그 최순실 또는 의상실 직원으로부터 의상 넘겨받을 때 네. 의상실 직원이나 아니면은 의상실에 있는 책임자에게 의상 대금 직접 지불한 사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매번 지불했나요? 매번은 아닙니다. 그러면 몇 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몇 번 중에 몇 번 했다는 건가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피청구인이 직접 저에게 주었습니다. 뭐 카드를 줬습니까? 현금을 줬습니까? 현금으로 받은 것 같습니다. 매번 현금으로 봉투를 받았습니까? 주셨습니다. 네. 봉투로? 네, 봉투로 받았습니다. 증인, 다른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돈 준 부분은 어떻게 그렇게 잘 기억해요? 왜냐하면 돈을 제가 최근에도 주었습니다. 최근에? 네. 인수위 시절에 소외된 계층을 살피는 민원 창구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3급이면 국장급인데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우리 해주셔야 돼요. 행정관과 행정요원들은 이제 대통령님을 근접거리에서 보좌하고 있고 아, 나이가 또 국정 그거 최고 책임자를 보좌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가 기밀 사항들을 다룰 수 네, 있기 때문에 나이가 국가 기밀인가요? 증인은 그 청와대 행정관으로 들어가시기 전에는 공무원으로 근무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언론 보도에도 많이 나왔지만 그 이제 9급에서 출발해가지고 3급 공무원이 되기까지 최소 16년 거의 20년 이상을 근무해야지 3급 행정관이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증인이 이제 그 대선하실 때 대선할 당시에 운동을 좀 도와드리고 그 개인적인 업무를 조금 봐드렸다 해서 증인이 3급으로 되신 것에 대해서는 증인은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제가 알기로 제가 이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급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제가 그 전 직장에서 받았던 연봉이나 그 수입에 대해서 좀 지금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아마 좀 비례를 하다 보니 아마 그렇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채용 절차에 대해서도 뭐 이력서를 제출하시거나 면접을 하시거나 이런 절차를 거치셨습니까? 이력서는 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직접 면접은 아니고 그 피청구인하고 계속 이어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말 그대로 공식적이지 않은 그 외의 업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를 들면 뭐 의상을 뭐 가져오는 것도 뭐 작은 범주에 포함이 됩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 외에 나머지는 제가 말씀드리니까 곤란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상 가져오는 것보다 더 말씀하시기 곤란한 사적인 업무를 했다는 뜻인가요? 말씀드리기 곤란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옷 가지러 간 일만 보면 어떻게 보면 뭐 나의 업무다라고 얘기할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그 정도는 그냥 원래 업무하면서 곁다리로 할 수 있는 일일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나의 업무는 피청구인 수행 업무와 비공식 업무 담당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글쎄요, 제가 업무를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듣고 있기가 괴롭네요. 말씀드리기 곤란한 그런 일들에 쌓여 있다가 결국 감옥에 가 계신 거 아닌가 싶어서요. 왜 그러셨을까요? 옷 저 당당하게 맞춰 입고 그러셨으면 될 일을. 지금 이게 이영선 이런 사람들 이거 윤전추 이 공통점이요. 박이 서류봉투에 의상비 줬고 내가 전달했다. 왜 이런 방식으로 이게 돈이 오가고 옷을 구해 입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누구보다도 공적이고 당당한 자리에 계셨던 대통령이라는 분이 윤전추 박 노란 서류봉투에 의상비 담아줬다? 도대체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현금을 들고 왔다 갔다 합니까?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안봉근이 책임지던 제2부속실 근무 경력이 있습니다. 최순실의 심부름꾼 역할을 한 게 공통점입니다. 세월호 당일 포함 언제나 관저의 대기조였습니다. 그러나 세월호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안 합니다. 지금 비밀 의상실 CCTV에 등장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퇴거 후에 사저에 동행했고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현금 다발을 받았다. 헌재에서 공개 시인한
한 것이죠. 두 사람 업무가 뭐라고 간단하게 차재원 교수님만 얘기하시고 넘어갈까요? 예, 뭐 지금 뭐 그 판넬에 다 설명을 해놓았듯이 저는 뭐 아마 이 두 사람을 바라보는 어느 시각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약간 조금 이 뭡니까 역할이 조금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지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밀이라는 것 자체가 지극한 비밀이라는 뜻인데 이게 조선시대의 그 궁궐의 그 체계상을 보면 이 지밀은 그러니까 이 내시부 환관들에게 속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의 곁에서 모든 것을 그러니까 의식주부터 모든 걸 다 관할하면서 그렇죠. 왕의 아주 내밀한 것까지 다 아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윤전추 씨는 지밀 상궁에 해당할 것이고 지금 이영선 행정관은 상선이라고 하는 환관 중에서 최고 대장에 해당되는 그런 역할을 한 거겠죠. 그러나 이 두 사람을 지금 청와대로 밀어넣은 사람은 최순실 씨와 안봉근 씨거든요. 그 두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가장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향을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들의 빨대의 칼로 이 두 사람을 박아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상당히 모셔야 되는 측면도 있고 자신들을 지금 청와대에 심어준 사람에게도 충성을 다해야 되는 아주 이중적인 상황에서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고 바로 그 때문에 지금 이 법정에서도 진실을 말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 변호사님 뭐 잠깐. 예, 제가 조금만 더 보충을 갖다가 해드리면은 그 이영선 씨는 뭐 윤전추 씨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기소돼 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영선 씨는 그 죄명이 4가지거든요. 근데 헌법재판소 나가가지고 위증한 게 그 위증죄고, 그다음 국회에서 그 증언 안 한 거, 그거 빼고 2가지가 이제 청와대에서 생활을 엿볼 수 있는 그 죄인데, 하나는 뭐냐면 의료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그 전 대통령이 뭐 이른바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이런 사람들 그게 이제 의료법 위반으로 됐고, 그 다음에 대포폰을 51대, 51대를 이영선 행정관이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돼가지고 징역 1년 받고 법정 구속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 행정관이 대포폰 만들고 그랬다고 하는 게 참 어떻게 보면은 우스운 일이죠. 근데 그렇게 죄목이 많고 뭐 그러더라도 법적으로 최고 형량은 사실은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본인은 그 법정 구속됐을 때 다른 사람들과 달리 윤전추나 이영선 이 두 사람은 불구속 기소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뭐 집행유예나 나올 걸 생각을 했는데 법정 구속되니까 깜짝 놀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윤전추가 아주 예민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모른다 이런 거였는데 한 발언들은 주로 보면 이런 것들이에요. 세월호 당일에 관저에 갔지만 어떤 일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사실은 모른다죠.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의상 비용은 현금으로 줬다. 이거이고요. 세월호 당일 내가 미용사 등을 차 태워 청와대로 안내했다고요. 청와대 관저에서 최순실 본 적 있다예요. 이거는 뭐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었겠죠.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이나 성형외과 원장을 청와대에서 본 적이 없다예요. 내가 청와대 발탁된 배경을 알지 못한다예요. 이 부분이 이게 재밌는 게 내가 발탁된 배경을 알지 못한다는 자기 실드 같고요. 이게 최순실과 연관성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최순실 라인으로 들어와서 박근혜 감시용 또는 사용용으로 지금 꽂힌 사람이 윤전추하고 이영선으로 대부분 분류가 되는데 왜 발탁됐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뻔뻔한 거짓말이고,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은 청와대에서 본 적 없다는 말은 반대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번 봤다는 뜻일 거예요. 김영재가 청와대에 직접 들어와서 보안 손님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봤다고 증언을 해버리는 순간에 그 모든 뭐 알리바이나 이런 것들이 다 뒤집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세월호 7시간에 관한 부분도. 그러니까 김영재는 본 적이 없다고 해야 됩니다. 한 번도. 그리고 청와대 관저에서 최순실 본 적이 있다는 도저히 거짓말할 수 없어서일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거 하나는 그래도 자기가 봤다고 하는 게 성과가 있는 거예요. 청와대 최순실을 봤다는 것이 굉장히 성과가 있는 겁니다. 아니 청와대 현직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제보해가지고 언론에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그건 거짓말 칠 수가 거짓말할 수가 없었죠. 이게 어쨌든 윤전추 말에 의하면 가장 가까운 박근혜 씨하고 가장 가깝게 행동했던 사람 중에 최순실을 봤다라고 한 건 최순실이 청와대를 수시로 들랑달랑했다는 게 증명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윤전추는 이영선하고
더불어서 한 번도 출석을 하거나 증언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 사람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지금 나온 이야기들이 대충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나름 굉장히 최소한의 이야기만 한 거네요. 그렇죠. 네. 응. 그럼 뭐 내가 거기에 어떻게 가게 됐는지 알지 못한다. 이 말도 좀 웃기는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누가 나를 취직시켜줬는지는 모르는데 내가 어느 날 3급 행정관이야. 씨발 이게 말이 돼? 아니 정유라도 최근에 내가 학점에 대해서는 나도 의아하다 이런 소리를 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이제 곧바로 또 거짓말로 금방 밝혀졌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뭐 대단히 특혜를 받은 줄 알고 있지만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는 내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런 얘기니까 자기 쉴드에 해당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윤전추의 증언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오전 9시 이후에는 서류가 와서 전달해드렸다. 오전 중에 안봉근 비서관이 급한 전화 연결인지는 모르겠으나 급한 전화 때문에 올라온 걸로 기억한다. 그리고 그날 외부인이 들어온 적은 없다. 미용사 빼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이야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미용사 빼고라는 표현에는 미용사는 확정을 시켜놓고 그 외에 다른 사람이 들어온 적 없다고 말을 내면 여기서 숨기고 싶어하는 사람은 제초장컨대 그건 김영재라고 보거든요. 그런 느낌 나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면 제2의 주사 아줌마라든지 하여튼 뭔가 실질적으로 미용사로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그러니까 미용사가 뚜껑이 돼 있는 감춰져 있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김영재라든지 뭐 기존에 있는 인물 이외에 지금 우리가 자꾸 의심을 하잖아. 뭔가 아무래도 한두 사람은 더 있는 것 같은데 하는 예상들을 할 수 있게 하는데 그런 류의 또 다른 어떤 숨겨진 비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시면 안 되고 야당과 특검이 사실은 목표 타겟을 정해놓고 쫓고 있는 거예요. 결론을 내려놓고 증명해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 결론이 뭐냐면은 시술을 받으면서 프로포폴 맞았답니다. 그렇지. 그게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고 계속 쉴드를 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김영재 같은 의사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 말에 종합해 보면 14년 4월 16일 날 관저에 있었단 얘기네. 그건 확실한 거네, 그럼. 저쪽에서 나오는 모든 메시지는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거짓말이라는 전제하에 들어주는 그렇지. 게 중요한데 네. 예를 들면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음모론에 의하면은 박근혜가 심지어 저 아래에 있는 바닷가까지 갔다 왔다는 음모론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 중에 어떤 가설을 세워놓고 거기에 접근하기 위해서 이번에 청문회 할 때도 그랬잖아요. 야당 국회의원들 중에 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세월호 7시간은 프로포폴 게이트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박근혜가 프로포폴 맞으면서 자느라고 세월호의 대응이 늦었다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나오는 정황으로는. 그렇다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증명을 하기 위해서 당시에 미용사 위엔 들어온 사람이 없고 미용사가 들어오는 건 맞다고 뭔가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프로포폴과 시술의 연관성을 없애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한다는 게 바로 이런 지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상 이번에 지가 나서가지고 지가 데리고 들어왔다 이것도 굉장히 알리바이상으로 뭔가 좀 그 말이 안 맞는 얘기란 말이야. 딴 날도 아닌 그날만 유일하게 들어오는 시간이 오후 1시로 늦었는데 그걸 가서 자기가 데리고 왔다는 자체가 들어오는 과정에서의 그동안의 그 특이점, 다른 점. 평상시에는 오전에 들어와서 했다 그러잖아. 그거와 차이가 나는 점을 자연스럽게 희석하기 위한 아주 나름대로는 열심히 머리를 짠 거예요. 얘네들 답변 그러니까 정유라 인터뷰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지금 윤전추의 말도 굉장히 정제되어 있고 짜임새 있게 얘기를 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굉장히 많은 연습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용 시술을 안 했다라고 박근혜가 간담회에서 기습적으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게 박근혜 그다음에 최순실 윤전추 비서관들 모두가 다 어쨌든 그날 머리 손질로 늦었다라는 걸로 입을 맞추고 그다음에 미용 시술은 하지 않았다는 걸로 이미 그들이 프레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고 나서 윤전추가 헌재에 가서 말을 하는 게 이제 거기에 맞춰서 순서대로 했던 거죠. 근데 저는 거짓말로 보이는 게 아까 윤전추가 했던 이야기 중에 그냥 지나가신 부분 있죠. 안봉근. 그 당시 국정홍보비서관인데 안봉근이 오전에 관저에 찾아와서 박 대통령을 만나고 갔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알리바이용이라는 겁니다. 박근혜 알리바이용.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
안봉근이 만나고 갔다니까 지금 윤전추 자체도 골 때리는 게 그날 4월 16일 날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억이 안 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안봉근이 오전 관저에 와서 대통령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었다라든지 깨어 있었다는 증명 같은 그렇지, 걸 수도 그걸 있고 하려고 하는 거지. 그게 일 수도 있고 하나 더는 만약에 안봉근이 왔다 간 게 사실이라면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전원 구조랑 관련이 있을 수 있어. 전원 구조가 됐다고 하니 하던 일정을 하십시오라는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어쨌건 이렇게 봐야 됩니다. 모든 언론들이 속보랍시고 막 뭘 띄워요. 그걸 기정사실화 시켜버리는데 지금 이영선은 안 나오고 윤전추만 나와서 증언하는 것들에는 뭐냐면 이영선 입에서 나와서는 박근혜에게 불리할 수 있는 증언 단 한 가지도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안봉근의 존재를 드러냈다고 하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안봉근이 왔으니까 뭔가 있었을 거야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야당이나 특검이 세워놓은 어떤 결론에 대한 가설에 대한 그걸 깨기 위해서 계속 뭔가 알리바이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윤전추가 모든 책임 같은 것을 지고 나와서 불리한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짜여진 프레임으로 박근혜 알리바이를 하나씩 만드는 역할을 하려고 나왔다는 거죠.